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평생학습센터, 배다리 도서관, 안중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 의원입니다. 바로 그냥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기 아동복지과 우리 페이지 수로 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우리 결식 아동 급식 지원인데 이게 지금 추진 실적이면 전반기 때만 지금 추진 실적을 적시해 갖고 오신 거죠. 입학 및 결식 아동 급식 지원. 33억 3,700만 원인가요? 26페이지. 예, 상반기 거만 실적 보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추세대로 간다면 하반기 때까지 하게 되면 우리 예산 맨 처음에 책정한 것보다 상당히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56억 정도 잡은 건데 벌써 33억이면 거의 60%대 벌써 지급이 다 된 추진 실적이거든요. 아니면 인원이 늘은 건가요? 아니면 지원 대상자가 좀 늘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우리 그분은 그럼 추경에 좀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 아니면 전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겠죠. 네. 만약에 추이 봐서 전용이라든지 추가로다가 네.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보호 종료 아동 우리 자립 지원금 있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 2월달에 보고할 때 인원수하고 지금 인원수하고 상당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파악이 전년도라든지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정확한 데이터가 이건 데이터 뽑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보호 종료 인원은 정확히 나올 부분인데 우리 2월달에 업무 보고할 때는 14분이라고 하셨다가 지금 97명이에요. 그럼 이것도 97명이면 우리 추진 실적이니까 전반기 때 이루어진 사항들인데 이 부분도 잘못하다 보면 항목 예산에 벌써 2배 이상 지출이 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립 정착금이 종료 당해 년도에 이제 1차에 1,000만 원 주고 2차에 그 2년도에 이제 500을 주는데 이게 지금 누계상으로다가 맞물려서 97명이 됐고 실질적으로는 14명이 맞습니다. 14명이 맞고 예. 두 개로 이렇게 따지다 예. 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지금도 일식이 8,000원 맞으시죠? 8,000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있는데 최대한 누락되지 않게 좀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평생학습센터
이거 저희가 이 교육 프로그램 중에 교육 과목이 170 과목이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예. 대장님. 다시 좀 궁금해요.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죠? 노래 교실이 제일 인기가 노래 교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댄스 요가. 댄스 요가. 그러면 이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뭐 확대 방안으로 이렇게 교육을 좀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아니면 예. 그럼 또 순수 이거는 교육이지 우리가 자격증 대비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우리가 뭐 제빵 뭐 기술 제빵 기술 예, 자격증 그것도 그냥 별도로 취미 형식이지 우리가 뭐 자격을 따기 위한 우리가 교육은 아니시라는 네, 말이죠. 현재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16주간 하는 거, 네, 예, 예.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170 과목이 다 16주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장소가 좀 네. 획일화된다고 이제 지정된 장소에 가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교육 장소가 몇 군데에서 우리가 좀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세 군데서 지금 딱이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부하고 남부하고 이제 북부 세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강 인원이 거의 한 3천여 명 정도 육박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하는 그 시기가 네. 프로그램 시기가 이게 조정이 돼서 그 뭐 수용 인원이라든지 교육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그렇죠. 번잡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잘 조정이 예, 예, 돼가고 중복 있는 없이 거죠. 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려하신 얘기 잘 하고 계시는데 예, 일단 뭐 많은 분들이 그 뭐 좋아하는 예, 예. 과목 또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안배 좀 더 많이 해주시길 좀 바라면서 예, 좀 더 수렴을 많이 해서요.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교육 과목을 새롭게 신규도 좀 발굴한다고 예. 하셨는데 예. 뭐 대충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어떤 뭐 신규 과목 중에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수강생들이나 이제 시민들한테 이제 수렴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요. 그 이제 의향에 따라서 그 과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서는 사회가 또 많이 발전하고 변하는 바뀔 그런 확률이 거에서 좀 있습니다. 뭐 어르신들도 컴퓨터 그런 과목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좀 시대에 맞게 좀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좀 혜택 좀 줘줬으면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과목이 많아다 보니까 그 과목 페이지 넘기는 것도 어려운데요. 우리 배다리 도서관 우리 사업비가 얼마죠? 올해 사업 그러니까 제 실은 페이지 수를 얘기해 드리지. 38페이지 보면 소외 없는 포용적 독서 문화 서비스 제공 길에서 우리 사업비가 얼마? 그러니까 요 서비스에 한해서는 4,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2월달 거하고 비교해서 한번 봤어요. 사업 예. 추진이 잘 되나? 네네. 그러니까 2월달에 사업비를 올릴 때는 7,800만 원으로 이렇게 적시가 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뭐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설명 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저희가 이게 포용적 독서 이런 사업 안에 이제 사업을 묶을 때 이제 뭐 소외 계층이라고 이제 할 때 노년이나 뭐 장애 다문화 이런 계층들을 사업 가지수를 묶을 때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갑자기 바뀐 건 아닌데요. 그럼 이 3천만 원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우리 2월달에 예산이 7,80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으니까 네네. 사업비에서 7,800만 그 원. 부분이 네. 그 저기 영유아들 대상으로 책꾸러미 배포하는 부분. 목소리 네네. 따로 띄어서
네, 그게 3천만 원. 이제 하반기에 시작해서 내년도 상반기 뭐 이런 형태가 되면서 아마 이게 2번 누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3천인데 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기부하는 업체가 아, 그 회계연도가 9월에 시작하는 이제 외국계 업체다 보니까 그것이 이중으로 포함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예. 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네. 먼저 전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업비가 네. 좀 변동이 된 상황 거기다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설명 하나만 달아주면 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네. 좀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안중도서관 예. 여기서 는 제가 추진 실적 현황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우리 작은 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나 업무 보고 때 늘 질의하던 부분인데 네. 이 사항 추진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고 네. 또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이용 수라든지 이런 거 대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시작된 건 21년도부터인데요. 9개관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11개관 그리고 올해 14개관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일단 뭐 최근에는 그 사립 작은 도서관 등록하시는 분들이 아파트들이 많아서 뭐 그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 사업에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는 곳들도 있지만 간혹 지금 같은 경우는 냉방 기기보다는 냉방비와 관련된 수요가 더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립 작은 도서관 그리고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뭐 혹한기보다는 혹서기, 그 여름 냉방비 관련한 그 수요가 더 많습니다. 쉽게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에 먼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는 14개관이 아니라 20개관 정도 늘렸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네, 가지고 가능하다면 있고요. 네, 늘리도록 왜냐면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도 하나 이 복지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접근하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전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지요.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우리 아동복지과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하시는데 좀 힘이 드시지요? 2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아동돌봄 및 보호체계 강화해가지고 이제 사업 업무 보고서를 올리셨는데요.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 신규 추가 설치 이게 이제 공약으로 해가지고 작년에도 올라왔었어요. 예, 예. 2개소로 해가지고 송탄동하고 청부급으로 해가지고 2억으로 해가지고 이제 작년에 올라왔었는데 지금 1개소만 확정이 되고 1개소가 미정이 됐다고 이제 추진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데 미정이 된 이유하고 미정이라면 언제쯤 이게 이제 개소가 될 건지 확정이 될 건지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들은 바로 이제 건축 이제 준공이 좀 늦어진 관계하고 또 저희가 이제 건축이 준공되고 나서 저걸 리모델링비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어진 거로 지금 사유를 알고 있습니다. 1개소 미정이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어디 센터는 선정이 된 건가요? 이제 한 군데 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
아니요, 한계소는 확정이 됐고요. 예, 11월 달에 이제 천 돌봄센터로 예, 예, 됐고 한계소가 미정이 됐다라고 해서 예. 그게 이제 지금 공간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법적으로다가 2021년 1월 12일 날 이제 500세대 이상은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준공 시기하고 이제 공간 확보하고 이제 설치 때문에 아마 좀 딜레이돼서 미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언제쯤 이제 저희 이제 내년에로 보는데 내년에 지금 5군데도 지금 예정돼 있는데 이제 예정인 거지 이제 확정이 아니니까 이제 그 추이를 보면서 건축이라는 게 이제 그 착공이 이제 준공이라는 게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좀 빨라지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2군데 돼서도 한 군데가 준공됐기 때문에 그렇고 한 군데는 아마 좀 더 추이 봐서 내년에 준공되고 내년에 5군데도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도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내년은 될 겁니다. 이 한 군데는 내년은 될 거고 저는 이제 내년에 또 생기는 5군데까지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은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고 또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관련 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이 확보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 그 부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작년에 2개소로 해가지고 송탄동하고 청부급하고 이제 올라왔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작년에 된 거고 그렇죠? 예, 예. 네, 올해 이제 2개소 신규 추가 설치 이 부분에 있어서 1개소가 이제 미정이 된 예,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보겠습니다. 보호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해가지고 이제 자료를 주셨는데 작년 자료보다는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주셨어요. 예, 예. 추진 계획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계획에 있어서 이제 쭉 보면 저희들이 사례결정위원회가 추진 실적에 5회 정도 했는데 예. 사례결정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사례 결례가 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 지역까지 포함해서 7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사전 심의 의무권이 발생한 그런 수시로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언제 만들어진 거죠? 그게 지금 2022년에 지금 만들어지 않나요? 근데 작년에 하반기에 만들어진 걸로 예, 제가 알고 2020년 예, 있습니다. 12월 그래서 달에 작년 계획서를 보면 사례결정위원회 운영해가지고 이제 수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월 1회로 하고 있고 예, 예. 지금 이제 5회 정도 올해 이제 사례결정위원회가 운영이 됐는데 예, 예. 보호아동 1분기 양육 상황을 보면은 이제 점검이 316명이고 입양 상담이 5건이에요. 입양 상담은 전년도보다 좀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요즘 세태가 이제 아동 학대가 조금 증가 추세로 가고 있어요. 또 요번에 이제 신문에 나온 것도 이제 출생아까지 이제 신고까지 나오다 보니까 점점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아동 학대에 저희 직원이 지금 6명으로 되는데 경기도에서 고하는 거는 9명 정도로 해서 50건 사회 신고로다가 더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호 전담반도 4명으로 돼 있고 경기도에서 권하는 공무원 수가 6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좀 직원이 좀 모자란 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저희 위기아동 일시보호소도 있고 예, 예. 학대 피해 아이동 예. 저 보호소도 운영이 되고 예, 있고 예. 그런데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 부족한 예, 상황인 것 예, 같아서 예. 충원이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시 인사계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근데 이제 좀 인원이 이제 워낙 전체- 없다 보니까 예, 예, 예. 부서별로 예. 인원 충원은 많이 이야기가 예, 있는 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좀 어필을 좀 해보세요.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기아동 일시보호 지원소가 지금 현재 두 몇 군데 군데요?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에 예. 6개소까지 가겠다라고 계획서를 예. 쓰셨는데 이게 올해 안에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건 데이터고 이제 노력은 하는데 다 못 채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6개까지는 쉽지가 않을 것 쉽지가 같은데 조금 과하게 잡으신 게 그리고 아닌가라는. 또 저희 시의 문제가 아니라 또 뇌 증상 일어난 애들이 받는 데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시급합니다. 경기도 일대도 그렇고 사실은 뇌병변 이런 애들을 받을 때가 좀 그런 거를 좀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아동 피해는 다 되는데 네. 뭐 에바다 같은 데 청각이라든가 이런 데는 되지만 뇌병변 같은 데는 사람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 발생된 건이 지금 한 건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좀 알아본 상태인데 받는 데가 없어서 지금 저희가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사각지대네요. 네, 사각지대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도적으로 평택시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우리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좀 찾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해서 이제 쭉 나오셨는데 보내셨는데 자료를 네. 작년에 이제 드림 스타트 서브센터가 작년에 개소를 했죠. 예, 작년에 개소했습니다. 작년에 개소를 해서 그런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림 스타트 북부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 아동이 사실 이런 거 느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예. 좀 늘었어요. 한 17명 정도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고 올해 이제 현재 156명이고 작년에는 173명이었는데 드림스타트 남부센터도 늘었어요. 서부센터도 좀 늘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그 올해 계획을 좀 하반기는 잡고 계십니까? 지금 드림 스타트라는 언어가 이제 저도 와서 이제 생소하더라고요. 드림 스타트가 뭔지 해서 생소한데 이제 하는 일을 보니까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이제 발굴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으로다가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사례를 계속해서 주로 발굴하고 또 드림스타트 북부, 남부, 서부 센터가 전처럼 이제 사무실도 공간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아요. 네. 그래서 좋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말 그대로 드림 스타트라는 예, 예.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한테서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타이틀이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없어야 되는데 또 없을 순 없고 또 숨겨져 있는 드러나지 않은 아이들을 또 찾아내서 예. 발굴해서 예. 또 여기에서 아이들이 생활을 하고 이런 건데 이제 향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분야별 계획은 어떠세요? 올해 이제 하반기 계획은 뭐 신체 5개 영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후원 및 자원봉사까지 쭉 하셨는데 상반기 계획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이 지금 업무 보고를 상반기 걸 끝나고 하반기 걸 하시는 건데 추진 현황까지는 나와 있는데 향후 계획이 조금 나와 계시면 좋은데 계획을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 계획이 빠진 건가요? 이제 제가 와서 지금 처음 보기 때문에 이제 추진 현황만 봤고 계획은 앞으로 이제 팀장님들하고 해서 더 세밀하게 짜도록 할 거고. 업무 예. 보고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예. 상반기엔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하반기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자리인데 예. 향후 계획서가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향후 계획서 같은 경우 사실은 평생학센터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시작해서 하반기까지 쭉 가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계획서가 첨부가 안 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는 프로그램상 그런 건지 아니면 빠진 건지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하시고 예. 자료를 좀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 현황만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7월 달부터 아니면 8월부터 신규 프로그램들이 없어서 업무 보고인데도 불구하고 추진 계획이 빠진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현황만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실적이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보고서 작성을 하실 때는 좀 네.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업무 보고는 업무 보고처럼 저 본 위원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하시는데 자료가 이렇게 미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 네.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신규 사업에 있어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이 국비 사업으로 2억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네. 사업 수는 27개 사업이고 신규 사업인데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저희가 지금 공모 사업 해가지고 제가 좀 선정돼서 올해 처음 그 사업 추진한 사항인데요. 네. 그 장애인들 이제 환경대학교하고 이제 협약을 추진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6개 사업에 이제 20개 분야, 그러니까 6개 분야에 2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예, 세부적인 사항은 그 장애인들 여러 가지 이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운영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얼마 전에도 간담회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발달장애인 학부모님들이 연구 보고서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널리 홍보가 돼서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여기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따오시느라고 수고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저희 위원님들도 다 고생하셨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따온 것까지는 우리 그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된 거지만 이 교육을 받고 만족을 느끼는 거는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홍보가 중요해서 이거를 수혜를 받는 분들, 참여를 해야 되는 대상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또 공을 많이 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 뭐 열심히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시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의 어떤 자그마한 힘이라도 필요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2페이지 시민 수요 반영 정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해서 이제 쭉 하셨는데 지금 작년 이게 이제 타이틀이 작년에는 언제나 배움 정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나 배움이 시민 수요로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기간 내는 뭐 그 기수별도 똑같고 과정도 똑같고 예산만 이제 약간 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 교실이 이제 제일 반응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노래 교실에 오시는 분들 연령대가 조금 높죠. 높은 편입니다.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예산은 뭐 좀 더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뭐 특별하게 그 다른 때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많이 편성된 건 아니고요.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그 3기 추진한 사항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3기까지 하신 거예요? 3기 1기가 이제 끝나고 이제 2기 이제 추진 시작이 된 거죠. 그럼 몇 개월인데 이게 2개월입니까? 3개월? 예, 3개월입니다. 3개월입니까? 예, 예. 그러면 사실은 2기가 끝나고 3기가 이제 지금 접어들어야 되는 2기가 상황인데 지금 시작 중이죠. 아직은 안 끝났죠. 아직 안 7월 끝났습니다. 달이니까. 예. 그러면 보통 몇 분 정도가 한 노래교실은 한 30분 정도는 참석합니다. 30분 정도. 굉장히 참여율이 참여율이 좋네요. 높습니다. 연령대가 좀 높으신 편이고요. 예산은 이 노래 교실만 해서 얼마 정도 들어가요? 그 자료가 지금 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거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뭐 너무 이제 반응이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만 예산이 편중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좋지는 않은데 네. 워낙 노래 교실은 어디든지 노래 교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북부 문예관이나 뭐 북부 노인 복지관이나 아니면 평생학습센터나 아니면 뭐 남부나 그만큼 이제 힐링을 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들을 바라는데 이것만큼 또 그 반응이 좋은 것들을 빨리 대체해서 프로그램을 좀 만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35페이지) 도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택시 도서관 인프라 확충해서 했는데 고덕중앙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사업비가 조금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조금 변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총 예산은 500억은 그대로인데 네, 매칭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4시가 이렇게 돼서 내려와서 그런 거죠?
내신은 아직 안 됐는데요. 네. 저희가 원래는 국비 지원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지방 이양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네. 국비는 그 저희가 미군 주둔에 따라서 특별법을 적용받아서 조금 비율이 더 높았었는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없다라고 해서 금액 비율이 조금 조정됐습니다. 작년 사업비에는 도비가 60이고 12가 440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도비라고 표현은 됐는데 원래 이제 국비 사업이었을 때 60%까지 100억 기준 60%까지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고 이제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러면 작년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아, 작년까지는 지방 이양 사업이 아니어서 그 도가 모든 상황을 결정하는 게 아니어서 미군 그 주둔에 따른 그 20% 가산을 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좀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이거 판단이 지금 잘못되신 거잖아요. 예, 요구는 했지만 반영되지 않아서. 그러면 이렇게 네. 사업 개요에 정확히 명시해서 올라오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보통 이렇게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 500억이기 때문에 네. 500억만 보지 안에 도비나 시비 변동되는 사항을 보지 못하면 시비가 지금 그만큼 더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서류를 하셨을 때 좀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팽성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소요 예산이 늘었어요. 도비도 작년에는 60이라고 했다가 올해 40으로 내려왔고요. 시비가 84에서 130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요 예산도 144억이었었어요. 네, 네. 근데 17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당초에 계획 잡을 때는 그 예산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공사비도 많이 증액이 되고 또 팽성이 한옥 관련 건축물이어서 그 진행 과정에 기획 과정에 사업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예,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26억씩이나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간에 조금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과정에서 따로 네.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은 자료화를 하셔가지고 한 장으로 좀 이렇게 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든지 지금 업무 보고를 받기 전에 이런 부분을 조금 세세하게 알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업무 보고 받는 자리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충분한 답변을 못 얻으면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석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똑같아요. 여기도 예산이 지금 늘지 않았습니까? 예, 동작도서관은 면적이 그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변경이 돼서 예, 좀 증액이 된 사항이고 그 건축비라든가 토지 변경 사항에 매입비 대해서 같은 경우에. 예, 의원님들께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작년에는 60으로 해서 올라왔었는데 지금 40이고요. 12도 이제 변동이 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 보고 하시기 전에 따로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거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변동사항은요,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해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외 없는 포용적 독서 문화 서비스 제공 문구가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포용적 독서라고 하는 게 요 의미를 조금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릴까요? 아, 네. 그 사실은 그 정보 약자들 같은 경우에 경제적인 이유건 뭐 언어적인 이유건 혹은 뭐 여러 가지 몸의 장애라든가 다문화 가정이나 이렇게 이제 약자들, 정보 약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겠다는 의미죠. 그런 예, 계층을 좀 낮춰서 하겠다는 그래서 의미입니다. 이제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 해가지고 아까 뭐 이제
프로그램을 쭉 봤는데 책꾸러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여쭤봅니다. 아동복지시설 대상 찾아가는 책꾸러미라고 했는데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 그 방과 후에 아이들 그 다 함께 돌봄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 같은 데도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게 몇 군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이게 원래는 이제 그 개월이 되는 아동들이 도서관을 방문하면 제공하던 사업이었는데요. 예, 이제 올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예, 더 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예, 찾아가려고 하고 그 부분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인데 몇 군데를 계획을 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예, 그 개소수는 정확하게 아직 저희가 예,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조사를 좀 해서 정확하게 개소수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추진 계획이면 네.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과 개소수 그다음에 책꾸러미에 대한 어떤 단가 해가지고 수량까지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9월에 저희가 기부를 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3천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그 업체가 2천만 원만 가능하다고 해서 그 일단 세입으로 잡아서 그 예산 내에서 예, 저희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한 번만 하고 안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생각했던 거에서 결과가 안 나오면 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의 어떤 리스트를 갖고서 거기에 맞게 후원도 좀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만 이 사업이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공공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기반 조성 해가지고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구. 그렇죠? 예. 1억 5천만 아니 1,500만 원인데 원입니다. 독서 보조기 구입이에요. 예. 이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시각 확대기 하고요. 네. 점자책이랑 치매 관련 도서 구입하고 그리고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앉을 수 있도록 테이블 높이를 조정하는 그 테이블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매 관련 도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그 도서관에 오셔서 하시는 거는 아니시잖아요. 치매 센터나 이런 쪽으로 어떻게 나눠드리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거는 있나요? 배포는 아니고요. 네. 치매에 도움이 되는 도서들을 구입해서 비치하고 예, 대출도 하고 그런 도서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와서 이 책을 찾지 않으면 네. 이거는 좀 유명무실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치매 초기 진단이나 이런 분들이 도서관에 와서 이 책을 빌려간 사례가 있습니까? 치매 관련해서 치매를 이해하는 도서도 있고요. 네. 치매를 예방하는 도서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치매가 중증으로 되기 전에 우리 노년층들이 자연스럽게 대출할 수 있는 그런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관심사항 있으신 분들이 네. 이제 예, 보고 빌려보시고 컨택을 해서 예방도. 빌려보거나 네. 거기서 보고 가실 수 있는 이런 예, 거군요. 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사회적인 어떤 관심사나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보면 치매 있으신 분들이 옛날에는 뭐 고수업을 한다거나 이랬는데 요즘은 신문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선회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친정 엄마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책을 뭐 한 권, 두 권 이상은 꼭 이제 치매 진단을 받고 본인이 보시는데 활자가 우선 크니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가 있으니까 계속 읽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이나 내가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그런 부담감에서 많이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치매 안심센터나 이런데 책을 좀 더 활자가 큰 거를 이렇게 순환으로 돌려드리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중식 시간 및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